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로 불리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조금 전 5시 반 정도에 일단 조사가 끝났죠? 그렇습니다. 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예. 점심시간 1시간 빼면 6시간 정도 했는데요. 예. 지난번 2월 달에 있었을 때만 해도 5시간 반이니까 오히려 지난번 1차 구속영장 때보다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가 한 30분 정도 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만 벌써 두 번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제 또 두 번째로 네네. 갔을 거고요. 주요 혐의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난 특검법처럼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개인적인 그 정강과 관련된 비리 거기 더불어서 지난번 그 국정조사에 나왔어야 했던 위증 이렇게 해서 총 한 8가지 내지 9가지의 죄가 되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어떤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그 유죄의 어떤 그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구속될 것인데 오늘 창과 방패 그 어떤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인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이 검찰에 추가로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특검 때와 달리 조금 더 죄명이 좀 줄었는 반면에 예. 플러스 알파 됐다라고 해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기존에 없던 것 중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새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K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대한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던 사업을 그걸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 그 사업을 최순실 씨에게 몰아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플러스 알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것이 들어가는 반면에 오히려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빠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좀 그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그 지난번에 서울구치소로 갔었고 네네.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서울구치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네네. 나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 예, 가지고는 지금 서울지검에서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 아시다시피 지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특검 사무실 내에 구치소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이재용 회장을 부회장을 비롯해서 예, 관련된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예. 오늘은 신문을 다 끝난 다음에 오늘 그 권부장 판사가 그 인치 장소로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하지 않고 예.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대기실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옷은 그러면 수위를 그러지는 않은 않습니까?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구치소로 가면 들어가는 순간 아직 영장 발부되기 전이라도 예. 그와 같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만 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사람을 구치소로 보내는 것은 무죄 추정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은 지난 몇 달 전부터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예. 구치소로 보내지 않고 서울 그 중앙지검으로 지검에서.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두 번째 영장 청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재청구를 하면 100%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분석하십니까? 대해서는 예. 지금 그 법조계에서는 약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장 기각된 이후에 참고인으로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이나 검사들을 비롯해서 50여 명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설령 들어가진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제출을 받은 증거가 명백하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영장 발부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하면서 단순한 범죄의 소명을 넘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기소했는 범죄 사실대로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다는 점에서 예. 과연 이 이영렬 그 특수본 2기가 얼마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에 있어서 어떤 탄탄하게 대비를 했느냐 그 부분에서 이 영장 발부 여부는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 부분인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 남용이냐 아니면 정상 업무냐.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권력의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를 남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우병우 그 민정수석의 직무의 범위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 범위를 두고 법리적으로 다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사실 명확하게 그렇게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직권남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특수본이 얼마나 그 부분을 재판부를 설득했는지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 변호사께서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가장 첫 단추는 뭐냐면은 영장 발부의 첫 단추는 과연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압니까 했는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되는 건 뭐냐면은 예.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 것을 검찰이나 특검이 그 부분을 깨질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했는 증언이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증했다는 것으로 했는데 위증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저도 예. 지금 위증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을 하고 있는데 예.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했는 것이 위증이다라는 것만 밝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구치소 행위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이영렬 그 2기조차도 최순실 씨와 이 우병우 수석의 개인적인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만 밝힌다라고 하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번째 옥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다고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제 10일 연장하고 10일 연장을 해서 아마 영장 말기가 그 4월 19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 토요일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어떤 그 조사를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은 이 한웅재 부장과 또 이 부장 관련해서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거의 이제는 수사의 막바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차기 정부의 어떤 특별 사면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은 굉장히 높은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지금 1억 원 이상 그 뇌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 경우에 설령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예. 집행유예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설령 그것이 벼랑 끝 전략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무고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와 같은 부인 모르쇠의 전략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더불어서 이른바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최순실 그리고 또 돈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세 명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뇌물죄에 있어서는 부탁도 한 적이 없고 예. 대가 관계도 없다는 것은 사실 이 재판에 가서도 계속 그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말씀드렸듯이 어떤 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른바 YS 정부에서도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과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면서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이른바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특별 사면했다는 그런 전략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고육지책으로서의 어떤 도박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별 사면이 되려면 이제 형이 확정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되려면 뭐 어느 단계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그게 이제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렇습니다. 분석도 사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그게 예. 어떤 정부가 되건 단기간에
특별 사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 6개월, 2심에 6개월, 3심에 6개월,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예. 아마 그 사이에 어떤 향소를 포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년 반 정도 지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이 확정되고 한 그 시점이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 판단으로 어떻게 하긴 뭐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어떤 정부가 되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대통합이란 그런 취지에서 전과 같은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 본인 재임 중에 특별 사면은 제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위험을 감수한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다음 상황인 것 주부터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전에 이제 기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관련되는 SK나 롯데에 대한 모든 재판이 사실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함께 일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가 검찰로서는 가장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사에서 혹시 소득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있었죠. 예. 추가적으로 롯데나 그 SK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특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롯데나 SK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80억을 더 달라라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것을 예. 이 그 기업 고위층으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뇌물이 되는 겁니다. 승낙할 필요도 없이 예. 그 요구, 수수, 약속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재판에 넘기면서 특검에 없었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뇌물죄 80억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켜봐야 추가될 되지 않을까 가능성도 싶습니다. 있고 또 삼성에 그과 관련된 뇌물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는 것 결국 같아요. 그 예. 약속했는 형평성 것을 때문에요? 전체 다 넣을 것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받은 것만 얻을 것인지 예. 여기 지난번에 그 92장 영장 그 청구 내용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약속했는 전액보다는 예. 실제로 돈을 받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 뇌물죄가 그 금액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 이후에 재판에 넘기기까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